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인 직장맘입니다. 시댁에는 남편의 형인 아주버니 내외가 있고 시누이가 몰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서 자그마한 주택에서 살고 계시죠. 시어머니는 따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셔서 형제들이 조금씩 용돈을 매달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형님네는 장남이어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20만원씩을 보내드리고 있었고 아가씨도 20만원을 보내고 있었죠. 저희만 형편이 더 낫다는 이유로 50만원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매달 총 90만원으로 생활에 나가셨는데 풍족하지는 않아도 아껴서 사시고 따로 돈 들어갈 데가 없으니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치과 치료나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의뢰껏 남편이나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기 때문에 병원비도 따로 들 일도 없었고요. 매달 시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뭐가 부족한 게 없는지 잘 살폈기 때문에 따로 생활비가 많이 드는 것도 없었고 다리가 불편하셔서 밖으로 외출도 자주 하시지 않는 편이셨죠. 형님네 식구는 아들이 둘에다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아주버니는 횟집을 크게 차리다가 망해서 자동차 부품 하청 공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형님은 식당 알바를 다니고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남편과 제가 가족 행사 때마다 돈을 더 쓰게 되곤 했어도 그렇게 불만스럽진 않았습니다. 장남이면서도 동생네보다도 더 돈을 많이 쓰지 못한 데서 오는 자존심을 건드릴까 싶어서 저나 남편이나 조심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이미 아주버니는 횟집을 차리네 어쩌네 해서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을 축 낼 대로 내버린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시어머니의 노후 대책이 전무한 상태라서 저희 형제들이 시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죠. 시댁과 만날 때마다 늘어놓는 형님의 사내만해하는 그 푸념 소리를 지겹도록 들어봤기 때문에 형님네의 형편을 배려해서 따로 돈 들어갈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형님이 모르게 시어머니께 드리거나 알아서 쓰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집에 하다못해 전기밥솥이 고장이 나서 사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남편에게만 연락을 하셨어요. 형님이나 아주버니도 시어머니가 저희네한테 많이 의지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진 않았을 거고 알게 모르게 남편과 제가 돈 쓸 일이 있으면 나서야 하는 것이 불문일처럼 되어버렸었죠. 여느 때처럼 주말에 시어머니 댁에 시어머니를 뵈러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마당에 있는 화단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제 앞에 다가 앉으시더니 말을 꺼내셨어요. 성준이 애미야, 있잖니? 내가 말이다. 네 어머니? 조금 뜸을 들이시는 말씀이 뭘까 궁금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요새 돈이 좀 필요해서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복지관에서 내가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하지 않니? 그러다 보니까 다들 내가 큰형님이라고 밥도 사주고 대접을 해주는데 나도 동생들한테 얻어만 먹고 있기도 해서 말이다. 그리고 결혼식이다 뭐다 해서 청첩장도 좀 많이 돌리더구나. 조금이라도 인사치레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돈이 조금 부족하구나. 네가 준 돈도 잘 받아 쓰고 부족하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좀 힘들다. 용돈이 부족하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말이다. 부족하다기보다는 좀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다. 너네가 나한테 돈을 좀 많이 보내고 있어서 미안하다마는 네 형님이 나한테 50만 원을 더 보탠다고 하지를 않니? 네? 형님이요? 그래, 사실 너한테는 숨겼다만 진성이 아빠가 집에서 놀고 있는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다는구나. 네? 그럼 형님이 식당에 다니는 돈으로 네 식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다. 딱하지 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친성이 엄마 돈을 봐줄 수 있겠니. 그래서 네가 좀 힘들더라도 50만 원만 더 주면 안 되겠냐? 듣고 보니 참 난감했습니다. 기존에 드리고 있는 50만 원에다가 50만 원을 더 보태달라는 말씀이신데 솔직히 100만 원을 매달 드리기에는 부담이 되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저와 남편이 담당해 왔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100만 원은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어머니가 유도리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있는 돈에서 아껴 쓰세요. 일단 진수 아빠랑 상의는 해볼게요. 그랬더니 조금 실망하신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제일 잘 살면서 그러니? 네 형님은
혼자서 알바를 하면서 내 식구가 사는데도 당장 50만 원을 보내줬다. 여기 봐라. 라고 하시면서 굳이 형님이 보내준 50만 원이 찍어진 통장 잔액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분명 형님 이름으로 50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어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니가 돈도 못 벌고 집에만 있다고 하시고 형님이 혼자서 식당 알바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시어머니께 떡하니 50만 원을 보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혼자서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기특하게도 시어머니 용돈을 보내드리는 며느리는 큰애밖에 없을 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치 저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에 참 거북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참을 나누고 있는 중에 남편이 화단 정리를 마치고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아까 했던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추가로 더 보내줬다는 50만 원이 찍힌 통장을 남편에게 들이미시면서 형님 칭찬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매우 안쓰럽게 쳐다보더니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50만 원씩 더 보태드릴게요. 제가 좀 더 아껴 쓰고 우리 엄마 용돈을 더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자 역시 내 아들이 최고라며 기뻐하시는데 며느리는 제가 한마디로 못 드린다고 했으니 제 꼴이 뭐가 되냐고요. 하여튼 제 남편의 시어머니 사랑은 못 말려요. 그리고 당장에 휴대폰을 꺼내더니 시어머니 계좌에 50만 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마누라인 나한테는 돈 한 번 주는 것을 인색하게도 굴면서 쉽게도 50만 원을 이체를 해주다니. 시어머니께 드릴 생각이 있었어도 며느리인 저를 배려해서 나와 상의를 한 다음에 다른 날에 입금해드려도 늦지 않을 텐데 시어머니는 역시나 며느리라서 아들만 못하다고 하실 게 뻔하실 거 아니냐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찢는 소리를 했습니다. 자기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하고 좀 살면 안 되니? 나는 어머니한테 일단 부담스러우니 못 들을 것처럼 했었는데 당신과 상의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겨뒀으니까 나랑 상의해보겠다고 하고 그때 가서 드려도 늦진 않잖아. 꼭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들면 좋아? 그러자 남편이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 자기 말을 들으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우리 엄마 말이야. 평생을 돈 때문에 고생만 하신 분이야. 그 고생을 하시면서 자기 몸을 다 희생해가며 못 먹고 못 입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들을 키웠는 줄이 나니? 넌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는 못할 거다. 그래서 제가 어이없어서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사신 분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사셨지. 우리 친정엄마도 그렇고 누가 그걸 몰라? 내가 하는 말의 요지를 몰라. 그러더니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는데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래, 네 말이 맞긴 한데 우리 엄마가 불쌍하게 통장을 내밀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짠하고 안 좋더라고. 얼마나 돈이 필요하셨으면 돈 더 달라고 말하기 힘드셨을 텐데 저러실까 싶어서 말이야. 그래도 아들은 이렇게 엄마 덕분에 잘 커서 잘 살고 있잖아. 그런 아들 앞에 돈 달란 소리를 하려고 통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처량하고 마음이 아프더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울먹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랬어요. 자기 벌써 갱년기야? 남자가 왜 울고 그래? 그러더니 말이 따발총처럼 자동 발사되는데 저도 괜히 눈시울이 뜨겁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니? 평생에 돈 걱정을 해보지도 않고 편안히 살아보시다가 가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잊고 산 것 같다. 엄마 용돈을 좀 더 넉넉히 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깟 돈이 뭐라고 또 벌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라, 효도하겠다는데 말리진 않을게. 대신에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 용돈을 아껴서 어머니께 드려. 나는 기존대로 어머니한테 50만 원만 보내드릴 거니까 자기가 골프 치는 거 줄이고 용돈에서 드리면 되겠네. 그러자 남편이 눈물바람을 하다가 소리를 치더라고요. 야, 말이라도 그냥 드리자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네가 아껴서 드린다며. 자기가 한 말도 줘 담을지도 모르니? 그렇게 해서 제가 공동생활비에서 시어머니께 50만 원을 드리고 남편이 자기 용돈에서 50만 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용돈으로는 매달 170만 원이 이체가 되는 셈이었죠.
이 정도면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말에도 바쁘다 하시면서 집에 계시는 날이 없어서 뵙기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바깥 나들이를 하시니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도 바깥 나들이를 하면 다리에도 근육이 생기고 면역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시어머니를 뵈러 가던 참에 전화를 드렸더니 바깥에 바람 쐬러 나왔다면서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시어머니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장을 받아들일 참이었습니다. 조그만 4층 상가 건물이었는데 화장실에 들렀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할머니가 대걸레를 빨고 있는데 더운 날씨에 참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몸도 왜소해 보이고 키도 작은 몸으로 대걸레를 빨고 있었고 그 화장실 전체를 청소하는 중인 것 같았어요. 꼭 우리 시어머니 같으신 분이네. 자식들이 없으신가? 왜 이런 데서 일하나? 쪼그리고 앉아서 대걸레를 주물럭거리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같으면 저런 대걸레쯤은 금방 서서 빨아버릴 텐데 라고 생각할 때쯤 그 할머니가 돌아선 순간 저는 기절 초풍한 줄 알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고, 환장할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작스런 저의 출연에 놀라 자빠지실 정도로 어쩔 줄 몰라셨어요. 제가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대걸레를 뺏어 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왜 이런 험한 일을 하세요? 너 절대 진수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다. 아니요, 어머니 말해야죠. 어머니가 뭐가 아쉬워서 다리도 불편한데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일단 마저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을 끝마친 다음에 얘기를 하자면 나가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계시라고 하고서 청소를 다 해드렸어요. 그러는 저를 보고서 안절부절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는 도중에 그 건물의 관리자인지 건물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할머니가 청소를 하지 않고 있냐며 지랄을 떨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우리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해요? 당신 뭐냐고요? 말을 곧다이로밖에 못해요? 라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제가 며느리라고 말했더니 대충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청소일을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너무 나이 드신 분이라서 거절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보다도 적게 받고 하겠다고 자주 찾아온 바람에 일을 하게 된 지가 꽤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나이 드신 분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다는 말에 몇 번이고 그만두시라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면서 사정을 하는 바람에 내치지 못하고 일을 하시라고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며느리도 있으시면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당장 이렇게 힘든 화장실 청소일을 그만두시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상관하지 말라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그래서 용돈은 도합 170만 원을 받으시면서 왜 쪼달리시냐고 여쭈었더니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시면서 뭔가 어물쩡 숨기는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남편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죠. 어머니, 제가 모르면 몰라도 어머니가 이러고 계시는데 자식이 모르면 되겠어요? 어머니가 돈이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면 되잖아요. 남편이 내 연락을 받고 놀라서 달려와서야 고집을 꺾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얼마나 공들인 청소일인데 저 때문에 다 망쳤다고 아쉬워하셨습니다. 남편이 달려와서 시어머니가 그 일을 그날로 못하시게 했고 이유를 물었지만 횡설수설 하시는 것이 수상해서 시어머니의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시는 봄이 왠지 더 수상해 보였지만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작정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가서 모바일 뱅킹을 개설을 했고 시어머니의 거래 내역을 확인을 했어요. 참 이상하게도 저와 남편과 시누이만 입금한 흔적이 보였고 단 한 번만 형님이 50만 원을 최근에 입금한 것 말고는 그 후론 입금을 한 적이 없었어요. 매달 돈이 몽땅 인출이 되었는데 어디다 쓰셨냐고 해도 그냥 부족했다고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전화로 물었습니다. 형님 별일 없으시죠? 응, 동서, 웬일인가? 네, 혹시 형님 어머니가 화장실 청소일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었어요? 응? 아니 몰랐는데. 그러게요. 형님이랑 저랑 아가씨랑 보내드린 돈으로 충분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청소일을 하시고 계셨더라고요. 아, 그러셨대?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지. 형님도 매달 20만 원씩 드리다가 50만 원씩 들었다면서요? 아, 그러게 말이네.
어머니가 하도 쪼달리시는 것 같아서 그냥 드리기로 했어. 매달 드렸다고요? 현금으로 직접 드리셨어요? 아니, 왜 그러나? 진성이 아빠가 매달 직접 드렸어. 참 이상했어요. 아주버니가 돈을 가져다가 주셨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무심코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니는 항상 언제 오세요? 그 말이 그렇게도 놀랄 말인지 화들짝 놀라시면서 그러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네? 형님이 말해줬어요. 아주버니가 매달 어머니한테 가셨다면서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는 눈치였기에 저와 남편은 답답했었는데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후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더 이상 용돈을 드리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동안 아주버니한테 돈을 주느라고 용돈을 올려받으셨냐고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다가 설치해놓은 CCTV를 보여드렸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셨는지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주버니가 백수라서 돈 한 푼을 벌어오지 않게 되자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리러 왔더랍니다. 그래서 한 푼 두 푼 빌려주다가 그만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더래요. 그동안에 형님과 아주버니가 드렸다던 용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도 큰아들이 자존심이 깎일까 봐서 저희에게는 용돈을 줬다고 거짓말을 하셨대요. 아주버니가 돈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 딱히 직장이라고 들어갈 만한 곳이 없다면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큰며느리한테 기죽지 말라는 의미로 아주버니 허주머니에 100만 원씩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20만 원으로 생활에 나가시느라 엄청 쪼달리셔서 저희 몰래 청소일을 하려고 아둥바둥 하셨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이 돈을 못 벌어서 큰며느리한테 기죽고 살다가 행여라도 이혼이라도 당할까 싶어서 살게끔 해주려고 고민하다가 그랬다면서 남편에게 그러시더래요. 그냥 너만 알고 있고 진수 엄마한테는 절대 모른 척 해라. 걔가 알면 용돈을 당장에 끊는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남편이 또 물었대요. 엄마, 그럼 형수가 보냈다던 50만 원이 찍힌 돈은 뭐예요? 그거 말이냐? 네 형이 그러더구나. 용돈을 무작정 올려달라고 하면 안 줄 테고 자기는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네 형수가 50만 원을 용돈으로 보냈다고 하면 줄 거라고. 어쩔 수 없이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어떻게 네 형 주려고 올려주란 말을 할 수 있었겠니? 미안하다.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바로 말씀을 드렸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드린 돈은 어머니 쓰시라고 드린 돈이지 백수처럼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자빠져 있는 형한테 갖다 바치라고 드린 돈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한 푼도 안 드릴 테니까 그리 아세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여러 말도 하지 않고 그 길로 시어머니 집에서 나와서 저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해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땡전 한 푼도 시어머니께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형 혼자서 횟집을 한답시고 다 말아먹었어도 불만을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이없네. 그런 후로 모든 사실이 들통인 남마당에 아주버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빚쟁이게 돈 받으러 온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내게 용돈을 주시는 것이 그렇게도 곱깝냐? 내가 돈을 못 벌고 무능하니까 네가 형을 우습게 하는 모양인데 세상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없이 사는 형 앞에다 대고 잘난 척 하지 말란 말이다. 적반하장도 이분세였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돈 좀 번다고 요새 떨지 말고 내가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지 않을 테니까 계속 용돈 드려라. 나도 내가 돈을 벌게 되면 그동안 엄마한테서 받아간 돈도 다시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엄마한테 용돈을 드려라. 지금 2달째 안 드렸다면서. 그래서 남편이 아주버니한테 그랬습니다. 왜요? 형수랑 형이 엄마랑 사기쳐서 내 돈을 뜯어가서 재미나게 잘 썼는데 내가 돈을 안 주니까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그러지 말고 잘난 동생 돈을 엄마까지 동원해서 삥땅 칠 생각 말고 돈 벌어다 써. 앞으로는 일 없으니까 얼굴 보지 말고 삽시다. 아버지 재산도 형이 다 탕진했으니 잘난 형이 엄마 모시고 잘 사셔. 그 뒤로는 남편이 시어머니 댁에 출입도 끊었고 전화도 차단했습니다. 저도 물론이었고요. 어차피 잘해봤자 아주버니와 형님네 좋은 일 하는 격이니 하나만한 짓이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효자였음에도 단호하게 나가니까 별 수 없었는지 아주버니와 형님이 더 이상 빚쟁이처럼 시어머니 용돈을 달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참 안 됐습니다. 아주버니에 대한 어긋난 사랑 때문에 효자 아들 하나를 잃었으니 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